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한간에 중동에서 이런 고철 그러니까 스틸 스크랩이죠. 스틸 스크랩을 수입하는데 애로를 겪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 애로를 겪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 포인트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프로덕트가 있느냐 없느냐, 제품이 있느냐 없느냐, 또 제대로 국내에 쓰일 거라든지 또 자기가 거래하는 바이한테 줄 수 있는 스펙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문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은 셀러 회사의 중동 셀러 회사의 조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다큐멘트 레드 오브 크레즈 달라든지 아니면 SBLC를 달라든지 이러한 조건을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렇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그리고 요즘은 이제 고철이라 하더라도 뭐 유스드 레일이라든지 유스드 스틸이라도 그 프로덕트의 퀄리티를 속이는 것은 굉장히 힘들죠. 그 인스펙션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래 무엇이 문제냐? 한마디로 LC를 내는 것이 되죠. 그런데 실제로 따지고 보면 이 LC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그 열심히 하는 한국의 한 기업이 있어서 그 다큐멘트 LC를 내는데 제가 좀 힘을 보탰습니다. 보탰는데 제가 그 중심을 들여다 보니까 이 DLC는 그 나라의 셀러 컴퍼니의 은행, 그러니까 DLC를 받는 은행 아닙니까? 이 은행과 이제 베이스가 이제 같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저는 공식적으로 중동 지역의 인터내셔널 디비전, 그러니까 국제부죠. 국제부의 LC 담당자로부터 그러한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고생하는 그 실무 대표한테 그 메일의 일부를 이제 보내주니까 참 좋아해요. 젊은 분인데 희망이 보이잖아요. 중동의 이 유스드 스틸이 정말로 험난한 험산줄령을 넘어가도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이 DLC를 낼 수 있으니까 얼마나 보입니까? 제가 몇 번 방송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중동의 스틸을 사기 위해서 스위프트도 보내지 못하는 UBS 골드 어카운트를 기준으로 SKL이 나오고, 아마 한국에도 여러 가지로 이제 고통을 받는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조언을 한다면은 중동 지역의 고철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DLC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왜 어려운 것이 아니냐? 그 DLC를 받는 은행의 그 그레이딩, 피칭 그레이드를 잘 알아야 돼요. 그 은행이 갖고 있는 뭐 재무 구조라든지 또 그 은행의 베이스,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은행의 어떠한 그 포텐셜, 그러니까 한마디로 파이낸싱 파워죠. 이런 걸 잘 알게 되면은 거기에 맞는 은행을 컨펌 시켜버리면은 이 LC를 내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 그러니까 뭐 그 흔히 프라임 뱅크에서 바클레이다, 뭐 HSBC다, 스탠차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중동 지역에 뭐 스틸 구별한데 HSBC, 스탠차드, 바클레이 그런 은행들을 뭐 자기가 크레딧이 그만큼 있어 할 수 있다면 쓰면 좋지만은 구태여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그래 할 수도 없고, 또 페이커들이 그래 많이 다니잖아요. 지금 오늘 제가 이제 한 질의를 받았는데, 이 이제 국제적으로 전염병이 많이 도니까 한 2년 전 같은 경우에는 나이지리아에 생필품을 공급한다 이래가지고 뭐 나이지리아에 대통령과 가까운 관계가 있다 보니까 당신들이 이러한 SBS를 만들어가 나를 주면은 내가 생필품으로 바꿔 갈 수 있다. 그리고 당신들에게 이렇게 혜택이 돌아온다. 그러듯이 요즘 이제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짜, 페이크 그 뱅크 인스트루먼트를 만들어가지고 이 동남아 지역의 국제적 방역을 위해 가지고 뭐 바클레로부터 이렇게 SBS를 받았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현금화 해가지고 가도 되지만은 이거 방역품을 내가 구입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결국은 그러한 페이크 스토리를 만드는 한 맥이었거든. 한 맥. 한 맥인데 아직까지 해결치 못하고 이제 그런 일을 이제 계속해요. 그래서 제가 다 이래 이제 베리파이를 해줬죠. 이건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중동의 스틸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이라는 곳을 보면요, 우리나라와 같은 큰 삼성이 있습니다. 구태여 어느 회사는 말할 필요가 없죠. 삼성과 같은 재벌 기업이 있어요. 그럼 이 재벌 기업이 있으면은 이 재벌 기업이 밑에 지점을 둡니다. 지점을 두는데 또 대리점도 두죠. 이렇게 두는데 거기에는 중국의 삼성이라 합시다. 중국의 삼성이 책임을 지는 지점이 있고, 그러니까 그 지점이 무슨 파이낸싱 사고를 냈을 때는 요번에 예를 들어가 이제 미국의 실리콘밸리 뱅크가 이제 뱅크런이 일어났잖아요. 이제 어떤 그 은행의 주식이 빠진다는 정보에 의해가 18억불이 갑자기 빠진다는 정보에 의해 가지고 많은 그 어카운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인출을 갑자기 막 해내버리니까 그 은행이 그 도산위기에 빠졌잖아. 그래서 이제 뭐 재무부라든지 연방준비제도라든지 미국의 예금보험공사나 이런 데서 해가지고 이제 25만 불 이상은 보장을 못 해주는데 이제 보장을 해주고 이제 수습이 되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현재 5천만 원 예금 보장 한도가 23년째 그대로 안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기회에 이런 보장 한도를 이제 올려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돼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A라는 은행이 있으면은, 국민은행이 있으면은, 국민은행에 가란 지점, 그 다음에 나란 지점에 합쳐가지고 이 5천만 원이 돼버리면, 그까지만 보장을 해줘요. 예를 들면 지점을 나누어서 했다 하더라도 5천만 원 넘으면 보장을 못 받잖아요. 은행은 나눠줘도 돼요. 여기, 그러니까 국민은행 5천만 원, 우리은행에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경우에는 이제 이 1억이라는 돈이 이제 보장을 받게 되죠.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 5천만 원 보장제가 벌써 생긴 지가 23년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제 그래서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이 정부에서 이제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뱅크런 사태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느냐? 앞으로 AI가 발전하고 이러면은 지금도 할 수 있죠. 보트런이 발생할 것이다. VOTE, 투표. 그럼 앞으로 되면은 이 뱅크런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 어카운트 홀더들이 가지고 있는 폰 뱅킹을 다 했다는, 거의 했다는 거죠. 그리고 한순간에 막 돈이 그대로 이체가 딴 데로 돼버리거든요.
심지어 이제 이런 말도 안 있습니까? 그 슈트드쇼 보니까 그 비즈니스 클래스라든지 퍼스트 클래스에 보니까 막 갑자기 그 많은 저 비즈니스맨들이 막 폰을 끄집어내고 막 돈을 옮기는 거예요. 이체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어카운트에 돈을 한꺼번에 그렇게 옮기면서까지 뱅크를 만들어내는데 이제 이러한 시스템들이 국민들도 대의 정치가 아닌 보토론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기의 보토 아이디를 갖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페이스북처럼 통장처럼 자기의 직접 민주정치에 개입하는 이런 페이스북을 만들면 이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요. 그래서 거기 이제 그러한 경우에 보면은 그 실리콘밸리 뱅크에 지금 한국의 국민연금이 한 2,320만 불, 300억을 넘는 돈이 지금 거기 증발될 거거든요. 국채라든지 뭐 주택저당증권은 보호를 안 해주잖아요. 한국의 투자공사라는 곳이 또 거의 한 300만 불, 350만 불, 462만 불, 462만 불. 날리는 거예요. 그러면 2,320만 불하고 460여만 불부터는 얼마입니까? 뭐 대충 잡아도 2,680만 불. 그게 돈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시기인데 이 국내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무감각이에요, 무감각. 그래서 빨리 우리 이러한 국제금융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이러한 현실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무엇이냐? 중동의 원자재 확보가 그 DLC라든지 SBC를 보내는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왜? 중동의 뱅커들이 오픈되어 있고 중동에 신뢰할 수 있는 회사들이 자기들이 분수를 아는 거예요. 자기들이 노미네이트, 지정되어 있는 DLC를 받는 리시빙 뱅크하고 베이스만 같으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하나 해나가시면은 중동 원자재 구입의 길이 이제는 쉽게 열어간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혹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중동의 원자재 구입이라든지 또 어느 지역도 괜찮아요. 원자재 구입하는 이런 DLC나 이런 것이 어려움이 있으면은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꼭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방역 관계 뭐 이런 거 생피불문 관계 이래가지고 가짜 그 SBLC 그걸 만들어 가지고 우리 참 동포들을 속이려 드는 뭐 교포들이 주로 그래 해요. 그래서 뭐 외국에 나서 20년 30년 살면은 한국인의 피는 받았지만은 그 한국의 그것을 다 뭡니까 생활의 방식이라든지 한국이 갖고 있는 그 자존감을 잊어버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뱅크 인수들만큼은 베리파이가 되니까 혹시 여러분 은행에서 안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꼭 저에게 물어주셔가지고 지금 한참 성행하는 동남아시아의 방역 관계로 이렇게 뭐 유럽의 어느 좋은 회사가 이렇게 LC를 끊어줬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방역품을 구해주면 현금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 그런 물품도 구해주는 것도 돈이에요. 자기의 재산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조심을 이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기본적인 것은 중동 또 그리고 어디라도 이제 DLC를 여는 그 핵심 포인트는 뭐냐? 그 셀라 뱅크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내가 컨택하고 또 내가 갖고 있는 캐퍼시티로 보낼 수 있는 베이스가 같이 깔려있는 은행을 잘 선택한다면은 DLC는 다큐멘터리 레드 오브 크레스는 어렵지 않다. 이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혹시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저에게 연락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업이 앞으로 잘 발전돼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라도 뭐 이렇게 무역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뱅크 인스트루먼트에 있어서 이상하다 그러면은 뭐 여러분도 주위에 물어보시고 은행에도 물어보고 하다가도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으면은 저에게 보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것에 억울한 어떠한 홀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감사합니다.